오래된 아파트, 뛰어난 입지, 그리고 리모델링. 이 세 단어만 들어도 부동산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살짝 빨리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물건을 앞에 두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면 와, 온갖 걱정이 밀려오죠. 이 돈 넣어도 괜찮을까? 사업이 혹시 엎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현실적인 고민의 한가운데 있는 수지 한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오를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검증해 보는 과정이죠. 수지구청역 바로 앞이라는 거의 압도적인 입지를 가진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라는 날개를 달았을 때 과연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숨어있는 함정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이 아파트 32평형을 사려고 계약 직전에 딱 앉아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빠르게 돌려봐야 할 계산기는 어떤 건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공식이죠. 바로 내가 지금 사는 가격에 미래에 내야 할 돈을 더해서요. 이게 과연 완성된 새 아파트의 가치보다 싼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보통 안전마진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격 더하기 미래 비용. 간단하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숫자를 한번 바로 대입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초 기준으로 32평형 저층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 가격이 되는 거고요. 9억 2천? 네, 여기에 조합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추정 분담금 약 4억 3천만 원을 더해야 합니다. 이게 미래 비용이죠. 9억 2천에 4억 3천을 더하면 총 13억 5천만 원이네요. 이 돈을 투자해서 5평이 넓어진 37평형 새 아파트를 받는다 이런 계산인데 자 그럼 이 13억 5천이라는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알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현재 수지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거 시세가 약 15억 원 정도 하거든요. 아, 15억? 네.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 아파트는 입지성으로나 상품성으로나 새로운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15억 원을 1차적인 목표 가치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13억 5천을 들여서 15억짜리 집을 얻는다. 계산상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의 안전마진이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런데요, 잠시만요. 이 사업이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최소 5년은 잡아야 할 텐데 1억 5천만 원의 마진이 과연 그 시간과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숫자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투자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1억 5천이나 남네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분소를 멈추죠. 그쵸.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이 안전마진이 시간과 불확실성이라는 변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 9억 2천만 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저 1억 5천 원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4억 3천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게 정말 마음에 걸리네요. 요즘 공사비 오른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저게 5억, 6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 분담금은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고요.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금융비용은 아예 빠져 있는 금액이에요. 아, 빠져 있군요. 네. 최근 다른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 사례를 보면요. 이 추정 분담금이 조합 내 갈등이나 공사비 급등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2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오르기도 해요. 50%요? 네. 만약 여기서 분담금이 1억만 올라도 아까 계산했던 안전마진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2억이 오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1억 5천이라는 안전마진이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지네요. 내부적인 계산만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투자의 진짜 매력은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변수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이 투자의 성패는 한국 아파트 내부가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벌어지는 다른 이벤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 동네요? 네, 바로 근처에서 분양하는 수지 자이 에디션이라는 아파트가 일으킬 나비 효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죠.
나비 효과요? 잠깐만요. 옆단지 분양이 어떻게 우리 집 분담금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사가 돈을 벌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는 구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고쳐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늘어나는 세대, 한국 아파트의 경우는 44세대를 일반 사람들에게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예요. 아, 이 44세대를 비싸게 팔면 팔수록 우리 조합원들이 내야 할 돈, 즉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44세대의 가격을 얼마로 정할 거냐, 그 기준점이 바로 수지자이의 에디시온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수지자이의 에디시온이 일종의 가격 실험을 대신해지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지자이의 에디시온의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최고 분양가가 15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15억 6천? 네, 만약 이 가격이 성공적으로 완판이 된다, 그럼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가 던져지는 겁니다. 이제 수지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15억 6천을 인정받는다라는 시장의 합의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국 아파트의 입지가 수지 자이 에디션보다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수지구청역과는 말 그대로 길 하나 건너는 초역세권이고 주변 학원과 접근성도 더 뛰어나다고요. 그 점이 이 투자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좋은 입지를 가진 한국 아파트는 수지자유의 에디시온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거기보다 우리가 더 좋으니 더 비싸게 받아야겠다고 주장을 명분을 얻게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15억 6천이 아니라 17억, 심지어 18억 원의 일반 분양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44세대의 분양 수익이 예상보다 수백억 원이 늘어나고 그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최종 분담금은 현재 추정치인 4억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박인데요. 내 집 분담금이 옆단지 분양 성적에 따라 춤을 추는 거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밋빛 시나리오잖아요. 반대로 수지 자이 에디션 분양이 좀 미지근하면요. 오히려 수지 신축의 한계는 15억이다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서 한국 아파트 일반 분양에 악영향을 주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투자가 가진 양날의 검이죠. 뭐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이에요. 자이 에디션이 실패하면 한국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크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보다 수지 자이 에디션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내 투자의 운명이 다른 곳에서 결정된다니.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흐름 말고 실제 이 아파트의 가치를 속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더 중요한 내부적인 요소들도 자료에 나와 있죠? 네, 이제 큰 숫자들 너머에 숨어있는 디테일을 살펴볼 시간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파트의 진짜 체급을 결정하는 요소들이에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주차 문제입니다. 아, 주차. 정말 중요하죠. 구축 아파트 살아본 분들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이 단지의 주차 대수는 리모델링 후에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0.76에서 1.6이요? 와.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밤 11시에 귀가해서 단지 입구에서부터 10분씩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삶과 지하 2층 내 지정석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로 집까지 바로 연결되는 삶의 차이죠. 이 삶의 질 프리미엄이 시세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딱 이런 리모델링 전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저녁 약속 잡을 때마다 차만 안 가져오면 어디든 가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 스트레스가 매일 쌓이면 집값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넉넉한 주차 공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필수 조건이 됐어요. 다른 아파트 가격이 흔들릴 때도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막이라는 셈이죠. 반대로 약간 아쉬운 점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네요. 바로 용도 지역 문제인데요. 이게 뭔가요? 네, 바로 옆 블록은 상업지역인데 한국 아파트 부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요? 만약 이 부지도 상업지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상업지역이었다면 용적률, 그러니까 집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허용치가 훨씬 높았을 테고 그럼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대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거의 안 내거나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와,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쩌면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아예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건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13억 5천만 원이라는 단순한 숫자로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고 그러다 옆단지 분양이라는 외부 변수에서 희망을 받다가 또 그게 양날의 검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마지막에는 주차장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이 모든 걸 받쳐주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3가지 핵심 질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나의 안전마진은 시간과 불확실성의 공격을 버텨낼 만큼 충분히 두꺼운가? 둘째, 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외부의 나비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날갯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서 내 자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할 숨은 디테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의 숫자나 소문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써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이 집이 얼마나 오를까를 넘어서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 동네의 가치를 결정하는 다음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내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옆 단지의 분양 성공이 우리 집의 미래 가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수도권의 수많은 낡은 아파트들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